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식의 주민 통제 시스템 구축을 착수했습니다. 완전히 전체주의 사회로 가겠다. 마치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완전히 빅브라더가 통제, 관리, 감독하는, 그렇게 해서 동물농장으로 전이해서 완전히 그냥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이런 단계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문제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어떤 정황이 이런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빅브라더가 통제하는 전체주의 통제사회의 공포죠.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적은 1984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뭐냐면은 1949년에 출판된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1984년을 극도로 전체주의화된 사회로 가정하고 이른바 빅브라더로 통칭되는 절대 독재자에 의해 모든 민중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사회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49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조지 오웰의 눈에 보이는 스탈린은 이거는 뭐 완전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에 의해서 완전히 이 동부 유럽이 삽시간에 공산화되고 그 공산화 과정에서 그리고 스탈린이 소련을 통제하고 하는 상황을 보니까 미래는 이렇게 되겠다. 정말 뭐 조지 오웰은 천재죠. 그렇게 해서 1949년 그 상태에서 보기에 1984년은 아주 먼 미래였기 때문에 그 84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가상의 나라를 모델로 해가지고 오세아니아가 이런 나라야. 그런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통제가 돼. 그런데 이런 나라가 여러 개가 있어.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 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요. 이 다음에 이제 동물농장을 적었죠. 자, 그 소설 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오세아니아의 시사판이 출연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의 3년임을 더 공고화하고 강화시키고 그 3년임 하는데 제한 요소를 삭제하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을 홍콩 명보가 보도했어요. 중국이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안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공안기관 사령탑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풀뿌리 조직 밀착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전법위의 천이신 비서장은 지난주 사흘 일정으로 광둥성 7개 도시를 시찰하며 기층 사회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관리들에게 기층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기층 관리, 최말단의 가정 단위까지 감시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첨단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조직을 전 국민을 통제, 감시하기 위해서 5호 담당자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5집을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 하나가 5집을 관리한다 라는 건데 중공은 15억이나 되니까 그 5호 관리해가지고 너무 많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또 잘 안 돼요. 마을 단위가 아니고 아파트 문장으로 들어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AI, 빅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말단 가족까지 다 관리 감독 다 해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10억 인민 전체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조직, 이 국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게 중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야, 저 중공 참 저렇게 되면은 뭐 통제하기 쉽겠다. 국가 경영하기 쉽겠다. 그럼 오히려 안전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전체주의,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노예 근성이 아주 바뀐 사람이고, 아니 저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건데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인간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철학이 겸비된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또 쭉 이어가는 이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괜찮기도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자신도 모르게 인지조작이 되어서 노예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철학을 가지고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방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QR코드 찍고 또 뭐 방역 통제 때문에 9시 되면 문 닫아라, 10시 되면 문 닫아라,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거 하면 폭동 납니다. 한국에서 폭동 아니라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한국인들은 철학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철학이 중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지를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가 없고 그야말로 수백 년 조선왕조 동안 노예 근성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냥 뭐 편하네 당연히 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신인균이 저거 아니 방역 이거 확 그냥 퍼지면 어떡하려고 저 이상한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도 모르게 인지 조작이 되어서 노예 근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워야 되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폭동 나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모든 곳에서 폭동 나고 있습니다. 통제하니까. 자, 그래서 개개인의 모든 것을 감시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세계,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데요. 이 사람이 공군 준장 출신이에요. 대령 때 베이징에 있는 미 대사관의 국방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방무관 하다 보니까 국방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뭐 스파이 행위도 하고 하니까 중국 국안에서 엄청나게 관리 감독 감시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누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자기의 휴대폰이 화웨이였는데 그 화웨이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 위챗을, 중국판 카카오톡 아닙니까? 위챗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대사관 밖으로, 호텔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택시가 딱 들어오더니 스틸웰 씨 타세요. 어디 가시죠? 타세요. 이상하다. 가긴 가는데. 자, 베이징 주재 대사관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약속이 있어서 관사를 나와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는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택시기사는 공작원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화웨이 휴대폰 전부 다 감시 가능한 거 이제는 세상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챗 우리로 지금 카카오톡, 그걸 전부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비드 스틸웰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디 갈지, 누굴 만날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중국 가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이거 정말 문제다. 화웨이가 전부 다 전 세계를 들여다보는 도감청 장치의 숙주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 그리고 통신기기 전부 조사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펼쳐지고 있는 이 빅브라더의 세계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은 앞으로도 인간 존엄성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인간의 행동을 감시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심리, 두뇌까지도 통제하고 스스로 조작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걸 미국이 파악해가지고 그런 기관들을 미국이 제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바로 12월 16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상무부가 군사적 활용과 인권 유린을 위해서 생명과학 및 기타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야기된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주요 기관과 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그래서 주요 기관, 연구소 몇 개가 아주 위험한 두뇌 통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생명과학을 이용해서.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기관과 연구소를 제재한다. 그 내용은 뭐냐? 중국은 유전자 조작, 인간 능력 향상,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군사적인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떠오르는 생물광학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군대와 연구소, 국영기업 등은 뇌파 등을 이용해 인간 두뇌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이를 넘어서 인간 감정 등을 통제하는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가 아바나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상하게 각국 대사관이 나가 있는데 뭔가 찡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리지도 않는데 뭔가 거기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이상해요. 바로 아주 특별한 주파수를 쏴가지고 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공격을 하면서 이 생물공학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예 통제까지 하려는 이런 연구를 지금 중국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작년 중국 과학원은 두뇌를 비롯한 사람 몸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을 개발 중이다 라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공개했었다.
아주 초소형,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의 초소형 로봇을 우리 두뇌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두뇌 이 뇌 속에 집어넣어서 뇌를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래전에 중국 무협소설 보면 뭔가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한다,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한다, 또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조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거, 그걸 지금 21세기에 과학기술로서 구현하려고 연구 개발 중인 게 지금 중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제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감시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여기까지도 중국은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이죠. 자, 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시진핑 주석의 얼굴만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이 노딱이 걸리는 그런 패턴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제가 제 동영상에 이 곰돌이 푸가 나오면 이거 다 시진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 영상은 중국의 거리에 있는 CCTV예요. CCTV 영상인데, 그런데 CCTV 영상에 뭔가 박스, 파란 박스, 빨간 박스가 있네요. 빨간 박스는 사람입니다. 파란 박스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노란 박스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과 차들이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딱 눈에 띄는 사람이 노란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이제 빨간 박스, 정상적인 차에 대해서는 파란 박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보가 다 뭐 누구 거다 자가용이다, 누구 거다 이렇게 다 정보가 나오겠죠. 그런데 뭐야, 이 여자는 수상한 여자야.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야 라고 하는 특별한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과 차가 이렇게 쫙 지나가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난 차량이 온다 그러면은 노란 박스 차량이 막 지나가네. 뭐야, 도난 차량이네, 범죄자가 탄 차량이네. 그리고 노란 박스가 지나가네. 저 뭐야, 수배자네.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거 정말 편리하죠. 도둑 잡기도 쉽고 범죄자 잡기도 쉽고. 그래서 중국 공안은 안경을 끼면 이 CCTV가 아니라도 중국 공안의 그 특별한 안경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내로 5만 명이 운집해 있는 스타디움에 가서 그 공안이 안경을 끼고 쫙 둘러보는 겁니다. 쫙 둘러보면 이 안경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얼굴을 이제 스캐닝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쫙 둘러보니까 뭐야, 노란 박스가 하나 보이네. 주밍해서 보니까 수배자네. 5만 명이 있는 곳에서 그냥 그 안경을 끼고 수배자를 잡아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 또 잘못된 사람 같으면 야, 그거 정말 편리하네, 오히려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철학이 겸비가 되지 않은 노예화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철학을 겸비한 또 자유의지가 가미된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야, 이거 완전 빅브라더 사회, 1984네. 전부 다 들여다보고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럼 뭐야, 나를 다 누군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뭐야, 우리 인간 존엄성은 다 어디 갔어?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 편리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위험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제는 로봇을 집어넣어서 전부 통제하려는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고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시작됩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에서 하는 이런 SNS 전부 다 이제 통제하겠다.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표 내용이 뭐냐?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사용자 10만 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동영상, 이미지, 압축 파일을 전송 공유할 시에 인공지능 즉 AI 기반 탐지 프로그램이 이를 검토하고 전송을 허용, 제한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자, N번방 사건, 그거 어디서 있었습니까? 텔레그램에서 했죠. 그러면 텔레그램을 통제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이런 걸 통제합니다. 왜냐? 말을 들으니까, 우리 기업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거의 절대 다수가 카카오톡을 이용합니다. 아무리 텔레그램 해라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텔레그램 깔아놨지만 잘 안 써요. 그냥 카카오톡이 편해요. 여기에 그냥 탁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카카오톡에 이런
동영상, 불법 동영상을 까는 것을 감시한다는 명목하에 카카오톡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신인균이가 와이프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가를 통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깔아놓은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와이프와 하는 사적인 대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아들과 하는 사적인 대화, 친구와 나누는 사적인 대화,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버린 겁니다. 이 N번방 방지법 때문에. 그런데 야당에서 이거는 인간 전원성의 문제다 라고 하니까 여당, 민주당 뭐라고 합니까? N번방 방지법을 방해하는, 범죄를 오히려 옹호하는 이상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칩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짜버려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반대하면 N번방 같은 그런 잔악한 성범죄,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자로 마치 몰아붙이면서 완전히 전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일단 인프라를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것이죠. 일단 지금 인프라는 깔아놨어요. 일단 지금 동영상만 보겠다. 수상한 동영상 주고받는 건지 아닌지 이것만 보기 위해서. 그러나 일단 동영상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그물 안에는 다 집어넣어놨다. 그물을 언제 당기냐, 이거 선택만 남았다. 이거 상태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어디 뭐 식당이다, 커피숍이다, 어디 들어갈 때마다 이거 QR코드 찍거나 아니면은 이름 적거나 전화번호 적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하는데 선진국에는, 서방 세계에는 코비드-19 뒤에다가 84 붙였죠. 1984.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이렇게 QR코드 찍어라, 동선 추적해라, 이거 전부 다 완전히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가는 거다. 이거는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다. 인간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폭동, 시위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항 아무도 안 하죠. 저도 문제의식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니다. 왜? 이거 안 하면 식당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단속 대상자를 업주로 만들어놔요. 왜? 업주에게 만약에 QR코드 안 찍고 들어오는 사람을 넣어줬을 때 당신에게 영업상에 어떠한 데미지를 주겠다 라고 업주를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 안 찍고 들어온 사람은 업주가 알아서 통제를 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통제하면 폭동이 날 텐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이렇게 해서 국민이 모두가 어디에 가고 해서 무슨 짓을 하고 뭘 먹었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갔다. 그리고 통신으로는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동선까지만 파악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을 감시하니까 통신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는 다 알게 되는 몇 년 전의 중국 사회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제 최근의 중국 상태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왜? 동선 파악해서 확진자가 어디로 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바로 중국의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한 전인민 통제, 바로 그겁니다. 그걸 지금 부천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받아서 부천시에서 최초로 시험 시행을 하는 겁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불행하게도 1984 같은 전체주의 통제사회로 가는 시범 케이스로 여러분이 선택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12월 15일 인사이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가 예산 21억 원을 들여 안면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분야 지능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AI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 시스템 가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 아니 지금 코로나 지금 통제하겠다는데 왜 그래? 라고 오히려 주변에서 역정을 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저도 걸려봤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새로 나온 코로나들 점점 데미지가 줄어드는 아주 그 약한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는 별거 아니다 라는 건데 그 오미크론을 가지고 오미크론 확진자 최초로 나왔다, 양산에도 오미크론 나왔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해서 오미크론으로 최초로 죽었다. 아니 감기 걸려서 죽은 사람 조사하면 그보다 더 많을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공포를 조장해서 이 코로나를 통한 전 국민의 감시 시스템을 정당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K방역이라는 것을 빌미로 전 세계 어디에도 있지 않은 주민 통제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막 따뜻해 좋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백숙되어서 죽는 이런 상황처럼 처음에 그냥 백숙같이 100도에 확 집어넣으면 뜨거워 할 텐데 점점 불을 떼서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난 죽어 있고 나는 백숙이 되어 있네. 국물이 확 우러나와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동영상 제가 2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로나 통제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 결국 철학이 겸비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그야말로 노예화되어 있는, 자기도 모르게 인지 조작이 되어 있어서 정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인지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전체주의 디스토피아 1984. 그래서 1984 그냥 1984 되면 다 통제하고 그러면 범죄자들 없고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주체사상, 오직 수령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사회, 주체사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984의 다음 모델은 뭐냐? 바로 동물농장입니다. 주체사상. 그렇게 해서 큰 배부른 돼지 하나가 던져주는 사료, 그걸 우리는 다 받아먹고 있다가 그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발전하고 죽거나 이게 아니고 그 돼지가 필요한 때 우리는 죽는 겁니다. 동물농장. 1984를 넘어서 동물농장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민주 시민입니다. 왜 우리의 의지를 전체주의에 맡깁니까? 그런데 이 자들은 그런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빌미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본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인지조작 작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어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